자,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수업에 이어서 대수 두 번째 단원, 그래서 로그, 요 로그 단원에 대한 진도 수업 할 거고, 오늘은 이제 로그는 사실 두 개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두 번째 상용 로그까지 로그의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할 거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로그가 뭔지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2를 세 번 곱해. 그럼 얘는 당연히 2의 세제곱이라고 쓰고 2를 세 번 곱하면 몇이 된다? 8이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 다시 2를 4번 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가 16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한 거야. 야, 그러면 2를 몇 번 곱하면 5가 되게?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2를 3번 곱하면 8이 된다는 사실을, 2를 4번 곱하면 16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이때 2를 몇 번 곱하면 5가 되게?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요 질문의 대답을 위의 애들처럼 바로 할 수 있나? 못하죠.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생겨난 요 x라고 하는 숫자, 그 숫자를 로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x 자리에도 2를 몇 번 곱하면 5가 되는지를 쓸 수 있겠지. 그 숫자를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요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LOG, 로그라고 읽고요. 2의 5,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렇게 표기한다. 이게 배우는 거야. 요 2를 우리는 밑이라고 부르고요. 요 5라고 하는 숫자를 진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3을 4번 곱하면 몇이 되니? 81. 3을 3번 곱하면 몇이 되니? 27. 여기까지는 알죠? 그럼 다시 3을 몇 번 곱하면 50이 되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3번 곱하면 27이 되고 4번 곱하면 81이 되니까 요 y라고 하는 숫자는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몇과 몇 사이의 숫자이겠어? 3과 4 사이의 숫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드니? 요 y라고 하는 숫자가 3과 4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라는 건 이해가 가지? 그 숫자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기한다고. 도현아, 어떻게 표기한다고? 로그 3의 50 이렇게 표기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숫자는 몇과 몇 사이에 있는 숫자라고? 3과 4 사이에 있는 숫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7을 3번 곱하면 몇이 되는 거는 이해하죠? 뭐 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럼 7을 몇 번 곱하면 20이 되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7을 한 번 곱하면 7이고 2번 곱하면 49잖아. 그럼 20이 되는 숫자는 한 번과 2번 사이에 있는 숫자였겠지. 그러니까 요 x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건 이해가요? 그 숫자를 뭐라고 표기한다고? LOG, 로그 7의 20이라고 읽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고? 밑. 얘를 뭐라고 부른다? 진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 숫자는 몇과 몇 사이에 있는 숫자다? 1과
이 사이에 있는 숫자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런 것을 우리는 오늘 시간에 배울 로그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로그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요 X 같은 경우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X, 로그라고 하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그 수의 범위가 무리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때 이 무리수 범위 내에 있는 어떤 로그가 있었을 때 그 로그가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요.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자연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조건이 되게 중요하고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줄 거야.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는 무리수 범위 내에 있는 숫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고 다 직접 쓰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로그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다 이해 가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 로그 A의 B. 밑은 작게, 진수는 크게 쓰는 겁니다. 이러한 로그가 있었을 때 이 로그는 기본적으로 그 수의 범위가 뭐라고? 무리수라고 했고요. 요 A를 밑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B를 진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밑과 진수 자리에 어떤 숫자가 막 들어가잖아? 그러면 어떠한 무리수 범위 내에 있는 숫자가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 A와 B 자리에 숫자가 막 들어가겠죠? 아무 숫자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별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오늘 이거 모르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수학력 날린 거예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A와 B 자리에 아무 숫자 들어올 수 없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들만 들어올 수 있거든. 어떤 숫자가 들어올 수 있어? 라는 뜻인 거야. 로그가 정의되고 싶다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밑은 반드시 1이 아닌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도 못 들어가요. 밑자리에. 왠지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진수 자리에는 어떤 숫자만 들어갈 수 있냐면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0도 못 들어가요. 밑도 0 못 들어가죠. 양수여야 되니까. 밑도 진수도 양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밑은 1이 못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요 두 조건을 만족해야만 로그가 정의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이런 숫자들만 들어가야 되는가?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로 내신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말만 전달할 거고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을 전달한다는 것 여러분이 시험 때에도 이유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왜 밑은 1이 아닌 양수만 들어가는가?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자, 보세요. 요 로그라고 하는 숫자 있잖아. 요 숫자, 예를 들어서 로그 7의 20. 이게 어떤 숫자야?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 말고. 이걸 어떤 종류의 수야?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만큼 곱하면 몇이 된다? 20이 되는 숫자라는 소리야. 다시, 이게 어떤 하나의 숫자야, 이 로그가. 이게 어떤 숫자냐면 7을 이만큼 곱하면 20 되는 수. 이란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로그 마이너스 2에 5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요거 4로 할까요? 여러분 보기 좋게 4로 할까요? 그럼 이 로그는 무슨 숫자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숫자를 이만큼 곱하면 뭐가 된다? 4가 되는 수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를 몇 번 곱하면 4가 되죠? 2번 곱하면 4가 되죠? 그럼 우리는 이걸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2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요? 아니라고요. 왜요? 밑에 음수가 들어갔으니까. 아니, 말 되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로그 마이너스 2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의 수야? 마이너스 2를 몇 번 곱하면, 이만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수야. 음수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음수가 되려면 얘는 무슨 수예요? 홀수인 거죠, 홀수. 그러면 홀수라는 건 알겠어. 그럼 마이너스 2를 몇 번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지?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 마이너스 2를 몇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4라는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럼 이 별이 홀수여야 된다는 건 알겠어. 왜? 부호 때문에. 그런데 홀수에 어떤 숫자를 넣었다고 해서 얘가 나오냐고. 4라고 나와야 되니까 얘가 2여야 되잖아. 그럼 걔는 짝수잖아. 이게 왁구가 안 맞는다는 거야. 이렇게 왁구가 안 맞는 이유는 밑이 뭐이기 때문에 그래? 음수가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밑은 양수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밑이 0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0도. 왜 밑이 0도 못 들어갈까? 예를 들어서 로그 0의 5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는 무슨 의미의 수야? 0을 몇 번 곱하면 몇이 되는 수? 근데 0은 곱해봐야 몇이야? 그러니까 5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은 음수도 못 들어가고 뭐도 못 들어가? 0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밑은 뭐도 못 들어간대? 1도 못 들어간대. 왠지 예를 들어보면 돼. 로그 1의 5 이게 어떤 의미의 수라고? 1을 이만큼 곱해서 몇이 되는 수? 근데 1은 거듭제곱 해봐야 몇이니까 5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밑은 1이 아닌 양수만 들어가야 돼. 그럼 밑이 1이 아닌 양수만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진수는 왜 양수만 들어가야 될까? 또 예를 들어 봅시다. 로그 3에 음수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얘는 무슨 수야? 3을 이만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지. 근데 3이라고 하는 양수를 거듭 제곱하면 항상 무슨 수가 나와? 양수가 나오죠?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수는 양수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이해돼? 그런데 요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진수 자리에는 몇이 들어갈 수도 있어? 진수는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진수는 왜 1이 들어갈 수 있느냐? 로그 3의 1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런 의미. 3을 몇 번 곱하면 1이 돼? 3의 몇 제곱하면 1이야? 0제곱. 그래서 얘가 0이 되거든. 여기까지 돼? 그래서 진수는 1이 될 수 있어. 대신에 진수가 1이라면 그 로그 값은 항상 몇인 거야? 0인 거야. 어쨌든 그거는 이제 로그의 성질 계산할 때 하는 말이고 지금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즉 밑과 진수의 범위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이거는 외워야 돼. 오늘 도현이 집에 갈 때 내가 물어볼 거야. 도현아, 로그 정의 조건이 뭐야? 이러면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이렇게 말하고 가면 되는 거야. 이건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로그라고 부른다. 다 이해 가세요? 자, 이때 두 번째. 우리는 이런 걸 로그라고 부르는데 로그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지수 얘기하면서도 했던 말이지만 로그와 지수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고. 그래서 로그와 지수는 서로의 모양을 서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2의 5제곱은 몇이야? 32죠. 이런 지수가 있지, 지수. 그럼 보세요.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2를 몇 번 곱하면 몇이 됩니다? 라는 이 상황을 로그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로그로 어떻게 바꾸냐? 보세요. 아까 로그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하시면 돼요. 2를 5번 곱하면 32가 된다며. 그러면 로그 2의 32. 이게 무슨 의미의 수라고? 2를 이만큼 곱해서 몇이 되는 수? 32가 되는 수. 그럼 2를 몇 번 곱하면 32니까? 그래서 얘가 몇이다? 5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는 로그의 모양으로, 로그는 지수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너무 졸려?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다시 A의 X제곱은 B다. 이런 지수의 형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지수의 형태도 로그로 바꿀 수 있어요. A를 X번 곱하면 B가 된다며? 그럼 로그 A의 B는 무슨 의미의 수라고? A를 이만큼 곱해서 B가 되는 수. A를 몇 번 곱하면 B예요? X번. 그래서 얘가 X다. 이렇게 지수는 로그로, 로그는 지수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이거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세요. 내가 지수를 로그로 바꾸거나 로그를 지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모양을 보시면 우리는 이걸 밑이라고 부르죠. 밑. 이걸 로그에서 밑이라고 부르죠. 맞아? 그래서 지수를 로그로 바꾸건 로그를 지수로 바꾸든지 간에 밑의 위치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럼 뭐랑 뭐만 바뀌면 되는 거야? 결과값과 지수만, 진수와 결과값만 서로 바뀌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 3을 몇 번 곱하면 7이 돼? 이렇게 물어봤어. 한 번, 두 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요 지수를 로그로 바꿔볼까요? y는 로그 밑은 그대로 3의 원래 결과값이었던 게 진수로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곱하면 된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죠? 뭐를? 3을 한 번 곱하면 몇이고 2번 곱하면 몇이니까. 그러니까 7이 되려면 얘는 몇과 몇 사이의 숫자다? 1과 2 사이의 숫자다. 이 정도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로그에서 배울 내용이 총 3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 로그라는 게 무엇이고 밑과 진수의 범위가 무엇인가.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로그의 첫 번째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두 번째 설명할 내용이 바로 로그의 성질입니다. 자, 그럼 이 로그의 성질은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선행을 안 해봤다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로그라는 걸 배운 거잖아. 근데 사실 아까 앞에서 배운 내용만 들어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잖아. 아, 저런 걸 얘기하는구나. 그쵸? 그런데 모든 상황을 그렇게만 계산하기는 좀 불리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한테 야, 로그 2의 8이 x야. x가 몇이야? 이런 질문을 했어. 그럼 요 질문의 대답을 아까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의 x제곱은 8. 이렇게 바뀌는 거 맞아? 도윤이 말해. 입을 띄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늘어. 우리 반 인원 적잖아. 그래서 이런 학원 다니는 거 아니야. 계속 말해. 2의 x제곱은 8.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x가 몇이면 돼? 3.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가 실제로 앞에서 로그의 성질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로그, 이런 걸 지수다. 그리고 서로의 모양은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실제로. 그런데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어때? 아, 좀 귀찮아. 또는 식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 그래서 성질을 배우는 거야. 그럼 성질을 배우고 나면 이런 좀 귀찮은 계산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지금부터 성질이야, 성질. 내 성질 어때?
졸라 다정하지? 라는 게 내 성질이, 예를 드는 거야. 내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성질이 좀 다정하잖아. 그치, 유연아? 선생님, 다정하잖아. 다정한 사람이잖아. 선생님은 왜 다정한가요? 이유가 있어?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야. 난 다정해. 지금부터 말하는 로그의 성질들 있죠? 사실은 각각의 다 이유가 있어요. 즉, 증명 가능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질을 들을 때에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성질.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나만 보면 돼. 잘 봐. 로그 2의 2. 이게 어떤 의미의 숫자라고? 2를 이만큼 곱하면 몇이 됩니다? 몇 번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몇인 거야? 1인 거야. 그죠? 결론. 로그 A의 A. 얘는 몇이다? 1이다. 이게 로그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구나. 오케이? 두 번째. 로그 3의 1.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죠? 얘 무슨 의미의 숫자야? 3을 이만큼 곱하면 몇 됩니다? 1 됩니다. 3 몇 번 곱하면 1이에요? 그래서 얘 0. 맞아요? 그래서 결론. 로그 A의 1. 밑은 모르겠는데 진수가 1이면 몇이다? 0이다. 이게 두 번째 성질이야.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성질.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8.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자, 그럼 이걸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얘 몇이에요? 얘 몇이에요? 됐죠? 아까 3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몇이야? 얘는 로그 2에 요 진수 곱해보면 몇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요? 일단 받아들이자고. 잘 들어봐. 이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 2를 16. 이 몇 번 곱하면 16이야? 그러니까 얘 4. 양변 같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결론. 로그 A의 M. 로그 A의 N. 두 로그가 있어요. 두 로그를 더하면 미시 같은 로그를 더하면 진수끼리 뭐해서? 곱해서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수가 곱해져 있다면 합쳐서 내보낼 수 있는 거고, 덧셈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거고.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그래서 곱해서 합칠 수 있는 거야. 진수가 곱하기 형태야. 그럼 지금처럼 같은 밑으로 덧셈으로 쪼개서 분리시킬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수의 성질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지수는 어떨 때? 곱해야 더하는 거지. 뭔 소리냐? 지수는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이때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이건 지수 법칙. 미시 같은 지수를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지. 얘는 로그는 더할 때 곱하는 거지. 서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성질이 반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의 성질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네 번째. 몇 개 안 돼요. 로그, 얘는 바로 성질 A의 M 빼기 로그 A의 N. 미시 같은 로그의 차야. 그럼 진수끼리 얘는 곱하는 거라며 얘는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로그 A의 N분의 M 이렇게 된다. 됐나요? 자, 다섯 번째 성질. 이제 2개 남았어요. 5번, 6번 하면 끝. 요 5번의 성질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자, 5번의 성질이 뭐냐? 예를 들어볼게요. 로그 2에 16이 있었어. 이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4였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방금 우리가 4라고 얘기한 건 이거의 의미를 생각해서 4라고 얘기한 거지. 근데 얘는요, 잘 보세요. 로그 2의 16이라고 하는 진수가 2의 4제곱인 거 맞아요? 진수를 가만히 보니까 거듭제곱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얘는 앞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인 4가 앞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남는 게 로그 2의 2죠? 근데 밑과 진수가 어때요?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그러니까 몇인과? 4.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요. 예를 들어 볼게요. 로그 16의 2. 우리 이거 성질 말고 정의로 한번 해볼까? 얘 몇인지 궁금하죠?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로그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6의 x제곱이 2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16은 2의 몇 제곱이죠? 그럼 얘 계산하면 2의 몇 제곱이 돼요? 4x제곱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4x가 1인 거죠. 그러니까 x가 몇인 거야? 그러니까 성질 같은 거 몰라도 구할 수 있다니까? 얘 4분의 1이라는 걸 성질 같은 거 몰라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질을 알면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돼. 자, 보세요. 너는 진수는 인데 밑이 몇이야? 2의 4제곱이죠. 진수에는 거듭제곱이 없는데 지수의 거듭제곱이 있지, 밑에 거듭제곱이 있지. 그럼 요 4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진수에서 4가 있으면 4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위에 올라갔죠. 얘는 밑에서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4가 앞으로 떨어지기는 하는데 4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4의 1, 로그 2의 2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유연아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래서 얘가 몇이니까? 1이니까 4분의 1인 거예요. 자, 다시요. 여기 위에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결국 이런 거예요. 로그 8의 16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뭔지는 막 써보면 되거든? 근데 됐고, 8이 2의 몇 제곱이고, 16이 2의 몇 제곱이고, 8이 2의 몇 제곱이니까. 그럼 너는 로그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도 거듭제곱을 가지고 있고, 얘도 거듭제곱을 가지고 있죠? 이 두 개가 앞으로 다 떨어진다고. 그러면 3은 밑에서 떨어지니까 분모로, 4는 진수에서 떨어지니까 분자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4의 로그 2의 2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몇이니까? 그러니까 3분의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두 얘기 다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로그의 16은 로그의 2의 4제곱이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까? 얘는 2의 1제곱이지. 그러니까 요거 떨어지고 요거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1분의 4의 로그 2의 2 이렇게 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얘가 1이니까 몇이다? 4다. 이렇게. 이해돼?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 16의 2는 로그 2의 4제곱, 2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얘 떨어지고 얘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가 분모로 1이 분자로. 그래서 로그 2의 2니까 얘가 1이죠?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쓰셨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요게 로그의 성질 5번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마지막 6번. 여기까지가 로그의 성질. 바로 밑 변환 공식이에요. 제가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4번? 근데 5번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럼 밑 변환 공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수를 계산을 하든 로그를 계산을 하든지 간에 밑이 같아야
계산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지수와 로그를 계산할 때에는 밑통일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밑이 다른 놈이 있을 때 밑을 통일하는 방법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있어. 얘 밑이 2죠. 나 근데 밑을 7로 만들고 싶어. 밑 2를 7로 바꾸는 게 편해요? 근데 이걸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거든? 근데 얘는 요 2를 여러분한테 쉽게 물어봐도 요 2를 7로 바꾸는 게 원활합니까? 원활하지 않죠? 그런데 로그 2의 x. 이런 로그가 있다고 할게요. 얘는 밑이 몇이죠? 근데 얘는 밑을 내 맘대로 7로 바꾸는 게 굉장히 간편해요. 이게 로그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 변환 공식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나는 이 로그가 현재 밑이 2죠. 밑이 7인 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나 밑이 몇이고 싶다고? 쓰세요 그냥. 그리고 얘 2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얘는요? 분의 로그 7 이거에 x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게 밑 변환 공식이야. 다시요. 뭔 소리냐? 원래 밑이 a짜리 로그가 있었어. 이거 밑 a죠? 밑 a 싫어. 나 밑이 c이고 싶어. c. 그럼 내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수와 달리 로그는 밑을 내 마음대로 교체가 가능해. 교체하는 방법만 따라간다면. 밑 c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된다고? 말해. 아니 거기 책 보지 마. 계속 말해. 보면서 말해. 틀려도 좋아.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돼?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앞으로 도움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로그가 있었을 때 밑을 내 맘대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쪽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로그는 이렇게 합칠 수도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하셔야 돼. 로그 3에 2분의 로그 3에 16 이렇게 있어. 밑이 같은 로그가 이렇게 나눗셈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이쪽으로 가는 거. 로그 2의 16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라고. 이 로그가 밑변환 공식에 의하여 밑이 3인 로그로 찢어졌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줄 알아. 야, 요게 2의 몇 제곱이니까. 하지마. 2의 몇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면 그래서 몇이다? 4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됐어요? 자, 여기 계속 보세요. 이때 지금은 제가 밑이 몇인 놈으로? 근데 밑을 B인 놈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B인 놈으로 써볼까? 어떻게 되죠? 불러요. 로그 B의 A 분의 분자에 뭐라고 써야 돼요? 로그 B의 B라고 써야 되죠? 맞아? 여기 로그 B의 B라고 써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밑과 진수가 어떠니까? 그러니까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밑과 진수를 바꿨다? 그럼 뭐 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역수치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이라는 로그가 있어. 나 이거 밑 3으로 바꾸고 싶어. 그 얘기는 밑과 진수를 바꾸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로그 3의 2 분의 1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아직 지금 뭐 오랜만에 했거나 처음 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꼭 알아야 되고요. 진짜 마지막 7번. 선생님 마지막이라면서요. 밑변환 공식의 활용. 성질 여기까지예요. 이게 끝입니다. 결론부터 쓸게요. A의 로그 BC 제곱. 자,
로그도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숫자. 이거 무슨 수입니다. 수. A를 이만큼 곱하라는 뜻이죠. A를 3번, A를 5번이 아니라 A를 이 로그 번만큼 곱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연산이 있으면 요 밑과 지수의 진수랑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C의 로그 B의 A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의 로그 27의 2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근데 이 밑변환 공식의 활용에 의해서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다고? 그럼 바꿔볼까요? 어떻게 돼요? 2의 로그 27의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 27이 3의 몇 제곱이야? 그러면 지수인 3이 앞으로 나가면 어디로 들어가? 분모.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몇이 돼? 3분의 1.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2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2의 3분의 1제곱.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거 뭐라고 쓴다고? 3제곱근 2.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배울 3가지 내용 중 2번째 얘기. 로그의 성질이에요. 이 로그의 성질. 자, 오늘 꼭 아직 수업은 당연히 안 끝났어요.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 이따가 수업 끝나기 말미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첫 번째 이건 알아야 돼. 그게 뭐야? 밑진수 범위.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밑은 어때야 된다? 1이 이렇게 말하세요.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해. 리듬감 있게 외우라고. 밑은 어때야 된다고?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꼭 나올 시험 문제 하나 알려줬었어요. 2번째, 뭐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요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쓴 이 로그의 성질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을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으나 알아야 더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이 7가지의 로그의 성질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워낙 지수 법칙이 익숙하다 보니까 로그 곱하기 한 거랑 막 계산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로그는 더하기 빼기 할 때 곱하기 나누기로 합칠 수 있다. 진수가 곱하기 나누기면 더하기 빼기로 쪼갤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설명할 마지막 내용은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 자, 일단은 요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 상용 로그가 뭐야? 밑이 10인 로그. 그래서 밑이 10인 상용 로그는 결국 밑 10을 뭐 한다? 생략해서 표기한다고. 그러니까 로그 10의 a라고 있으면 앞으로 얘를 이렇게 안 쓸 거야. 상로그 배웠으니까. 그래서 얘를 로그 a라고 쓸 것이다. 이게 이제 상로그야. 여기까지는 이해는 했지? 그러면 상용 로그는 어차피 밑이 10인 로그를 얘기하는 거니까 상용 로그들만 이렇게 나와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그냥 문제 풀면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상용 로그를 배우는 데에는 이런 것을 배우려고 상록을 배우는 거야. 이상하지 않니? 왜 밑이 10자리 로그를 굳이 상로그라고 부르고 굳이 얘는 밑을 생략하는가? 이걸 아는 게 상로그인 거지 밑이 10인 로그를 상로그라 한다. 이거는 상록을 배운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밑이 10인 로그를 왜 생략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숫자, 예를 들어 279, 예를 들어 50, 예를 들어 24,312 이런 숫자들 있지.
이런 숫자들을 몇 진법수라고 부르니? 10진법수라고 초등학교 때 배워. 어쨌든 이런 걸 10진법수라고 불러. 10진법이라는 게 뭐냐면 0부터 9까지 몇 개의 숫자가 있어? 10개의 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10진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아. 컴퓨터는 몇 진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 2진법. 이 진법은 실제로 0과 1, 두 개의 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진법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컴퓨터야. 인조인간이야,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이진법으로 숫자들을 표현했을 거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미시 10인 로그가 아니라 미시 몇인 로그? 2인 로그를 상로그로 불렀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우리는 10개의 수를 가지고 수를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10진법으로 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미시 10인 로그를 상로그로 결정하고 미10을 생략했던 것 뿐이야.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알겠어. 근데 뭐 어쩌라고? 그지? 자, 잘 들어보세요. 결론부터 오늘 집에 갈 때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걸 2개 얘기했어. 첫 번째는 밑과 진수의 범위, 두 번째는 로그의 성질, 세 번째 요거, 요 3개는 알고 가야 돼.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로그의 밑은, 아이고 미안. 로그의 정수 부분은 진수의 자릿수를 의미하고, 로그의 소수 부분은 진수의 대열을 의미한다. 요게 오늘 꼭 알아야 되는 3가지 내용 중 3번째 내용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결론입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상록을 배우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럼 이게 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냐? 로그 계산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상로그는. 계산도 시키겠지만, 그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한테 야, 로그 10에 100 구해봐. 그럼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죠? 얘는요, 로그 100이라고 앞으로 쓸 거지? 그리고 얘는요, 로그 10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요, 2 로그 10이 되고, 얘는 사실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몇이다? 2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다시요. 로그 10에 1000이 있어요. 그럼 얘는 앞으로 로그 1000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계산하면 몇이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요? 그럼 질문. 로그 251은 로그 100이나 로그 1000처럼 이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말 못한다고? 기본적으로 로그는 그 수의 범위가 무리수예요. 물론 그 어떤 로그들은 계산하고 나면 지금처럼 정수나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유리수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그는 그 수의 범위와 체계가 무리수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이, 날 계속 봐. 이쁜 애가 콘서트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쳐다보라고. 내가 장원영이었으면 네가 그러고 있었겠니? 장원영이 아니어서 미안해.
로그 251은 확실한 건 이유는 잘 모르겠어. 로그 100보다는 크고 로그 1000보다는 작을 거라는 느낌은 드니? 느낌만 들면 돼, 지금은. 얘가 로그 100보다는 크고 로그 1000보다는 작은 건 알겠지? 왜?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생님 왜긴 왜예요? 로그 100보다 로그 1000이 더 큰 숫자잖아요. 얘 2고 3이니까. 아, 그러니까 진수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숫자도 뭐해지겠구나? 커지겠구나. 이거 다 다음 시간에 로그 함수 설명하면서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로그 100보다는 얘가 더 크고 얘보다는 로그 1000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얘가 확실한 건 몇과 몇 사이에 있는 수야? 2와 3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무리수냐면 2점 몇 정도 되는 무리수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요즘에는 2학년 때 배우죠? 무리수라는 거 처음 배우면서 우리는 무리수는 이러한 정수 부분과 이러한 소수 부분을 구별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로그도 무슨 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다시 로그 251은 그러한 이유로 몇과 몇 사이에 있는 수라고? 그러니까 얘가 대충 몇이야? 2점 몇. 결론. 로그 251의 정수 부분은 몇이고? 우리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기로 중학교 때 배우죠?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걸로. 즉 로그 251 빼기 2라고 소수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정리할게요. 오늘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내용 중 세 번째가 이겁니다. 근데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이거는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거 설명을 이제 하려고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 로그 251은 그러한 이유로 2점 몇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정수 부분은 이, 소수 부분은 너라고 쓰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소수 부분은, 로그의 소수 부분은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걸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정리는 무슨 정리를 하라는 얘기냐? 너는 로그 251 빼기 2라고 하는 숫자도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표현해 보면 2를 뭐라고 써도 돼요? 로그 100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진수끼리 나눴겠죠? 그러니까 얘가 로그 100분의 251 또는 로그 2.5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인가? 이거 알아들었어요?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정수분, 소수분 구했죠?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일로. 로그의 정수 부분은 진수에 뭘 의미하고 로그의 소수 부분은 진수에 뭘 의미한다? 이게 뭔 소리냐? 잘 보세요. 로그 251 정수 부분 몇이죠? 이 로그 251은 진수인 251이 몇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죠? 몇 자릿수? 세 자릿수. 몇 자릿수? 세 자릿수. 그래서 정수분이 2인 거예요. 뭐야? 세 자릿수면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세 자릿수니까 2인 겁니다. 뭔 개똥 같은 소리냐? 로그 25,431 됐어요? 이거 보나 마나 몇 점인 거예요? 얘가 몇 자릿수니까? 5자릿수죠. 그러니까 보나 마나 몇 점? 4점이 되는 거예요. 아, 정수 부분에다가 몇을 더하면? 1을 더하면 너의 자릿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수 부분은 진수의 자릿수를 의미한다. 이런 말인 거야. 다시 여기 봐봐. 처음에 우리 로그 251 있죠? 이거 대충 2점 몇 이렇게 대답했죠? 그 근거가 뭐였어요? 에?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으니까 얘부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얘는 진수가 몇 자릿수야? 그러니까 몇 점? 2점. 이제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원래는 이거지만 이 의미를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납득했어요? 납득했죠? 두 번째, 진수의 배열을 의미한다. 이게 뭐 또 개똥 같은 소리냐? 마치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바코드 보면 바코드 띡 찍으면 그게 뭔지 딱 나오죠. 이 소수 부분이 있죠. 이거 계산하면 뭐라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소수 부분은 이 진수의 바코드인 거예요.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봅시다. 집중. 진짜 예예요. 로그 2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선생님 믿어요? 얘 몇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몇이겠어요? 0이겠죠?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한 게 너의 자릿수니까. 이해돼요? 따라왔어요? 다리 떨지 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0점일 겁니다. 이렇다고 가정할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몰라도 돼요. 로그 2가 0.3010이라고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로그 2의 소수 부분은 몇이죠? 얘죠. 정수 부분은 0이고. 이게 뭘 의미한다고? 얘의 배열을 의미한다고. 배열, 이런 말 쓰니까 복잡하죠?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즉, 소수 부분이 몇이라면 0.3010이면 그 숫자는 몇인 거야? 2인 거야. 다시.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로그 x를 했어요. 이거 계산을 했다? x 뭔지 모르니까 계산 못 하겠죠? 근데 얘가 이렇다고 칩시다. 오케이? 오케이? 정수분 몇이야? 그러니까 얘는 몇 자리 수여야 해요? 4자리 수인 거예요. 근데 바코드 띡 찍었어. 그랬더니 얘는 몇이라고? 2.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몇이어야 돼요? 2여야 되는데 몇 자리 수여야 돼? 그러니까 얘는 몇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2000인 거예요. 이게 납득이 돼? 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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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로그 3.5 하나. 아니 다시요. 351. 이제부터 얘가 몇인지 얘기할 수 있겠죠? 진수가 몇 자릿수니까? 정수 부분 보나마나 몇이에요? 2점인 거예요. 이거 뒤에 거 계산하잖아? 실제로 485 하나가 됩니다. 뻥이에요. 그렇다고 치자고. 이 정도 숫자가 돼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야. 내가 물어볼게. 야, 로그 3.5 하나 몇이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실래요? 얘는 몇 자릿수예요? 몇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죠? 그러니까 정수문 보나마나 몇이야? 됐어요? 얘 숫자의 배열 351. 얘 숫자 배열 351이 어때요? 같죠? 그럼 소수분 보나마나 몇인 거야? 485 하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요. 로그 35.1 이렇게 있어요. 얘 몇 자릿수예요? 2자릿수.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1점. 바코드 띡. 바코드 띡. 수의 배열이 어때요? 351이죠. 그러니까 바코드 뭐라고 찍히겠어요? 485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다시요. 로그 35만 1000 이렇게 있어요. 얘 몇 자릿수야? 6자릿수. 정수 부분 보다 많아? 5점. 바코드 띡. 351이죠. 그러니까 4851 이렇게 찍힐 거란 얘기예요. 이게 선생님이 알기로 선생님이 초등학생들 안 가르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언핏 듣기로 중등부 선생님들한테 듣기로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유효 자릿수라는 걸 배웠었는데 지금은 안 배운다고 들었어요. 배우나요? 몰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중학교 때 이렇지 351은 실제로 존재하는 수야. 0은
3을 저 6번째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수야. 이 351을 유효 자릿수라고 해요. 이걸 중학교 때 배우는데 이 개념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요 0은 얘를 6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0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코드 351에 영향을 주는 수가 아니란 소리야. 뭔 소리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 배열 역시 351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진짜 이해 가요? 그래서 아까 여기 녹색으로 썼던 거 있죠? 상응 로그의 정수 부분은 진수의 배열을 의미하고,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의미하고, 소수 부분은 배열을 의미한다가 이런 말인 거야. 이게 납득이 되지? 아마 내가 여기까지 썼을 때도 이해가 갔는데 여기까지 썼으면 아마 이게 궁금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쓴 거거든. 그럼 여기까지 내가 쓰잖아? 그럼 분명히 뭔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어야 돼. 있어. 너희는 그게 궁금해.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럼 내가 말해볼게요. 야, 그럼 로그 0.00351은 몇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 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숫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럼 얘는 뭐라고 쓸까요? 뭔 소리인지 이해하죠? 자, 집중. 이런 걸 몇 자릿수? 이런 걸 몇 자릿수? 이런 걸 몇 자릿수? 이런 걸 몇 자릿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건 몇 자릿수게? 이것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수점 사이쇼 들어가냐? 몰라요. 황은영한테 물어보세요.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세 번째 자리부터 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고 불러요. 다시요. 얘는 몇 자릿수? 세 자릿수,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두 자릿수, 6자릿수라고 부르죠. 얘는 몇 자릿수예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걸. 여기까지 납득했죠? 자, 그러면 바코드부터 찍을까요? 띡! 351이죠. 그러니까 인마의 소수 부분은 보나마나 몇이야? 485 하나로 똑같아요. 정수 부분이 지랄인 거죠. 정수 부분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수 부분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주의사항,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건 틀렸어요. 아니 왜요? 아니 바코드 띄우면 485 하나니까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를 이렇게 붙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485 하나죠. 그죠? 이거여야 이거잖아. 소수 부분을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소수 부분이 음수인 거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느냐?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0.485 하나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얘네들은 왜 그렇게 안 쓰셨어요? 얘네들은 안 써도 이거니까. 이렇게 써도 어차피 이거잖아. 근데 얘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쓰니? 아니지. 계산된 걸로 쓴단 말이야. 마이너스 2. 더하면 몇이니? 5149 이런 식으로 표기된다고. 그럼 이걸 보고 소수 부분이 5149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게 이거라는 걸 다시 눈치채야 되는 거고. 요 얘기를 얘기할 거예요.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사실 이거예요. 상응 로그. 이게 상응 로그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인 거야.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선생님 이거 뭐 왜 배워요?
아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왜 배웁니까? 자, 제가 배우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여기 보세요.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이 점 아니야. 어떻게 해야 엿을 매길까? 23.1에 42제곱을 시켰어. 23도 아니고 24.1을 42번 곱하라고 시켰어. 내가 너희한테. 그러면 이거 두 번도 잘 곱하기 못하지 우리는. 근데 42번을 곱해서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됐겠니? 졸라 컸겠죠? 이거 수 졸라 큰 거 이해해요? 야 이거 몇 자리 수게? 이게 문제야. 구할 수 있겠니? 못 구하겠죠? 근데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떡해요? 난 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까지 뭐 배웠어요? 로그 배웠죠? 이게 로그를 배우는 진짜 이유입니다. 아까 오늘 처음 진도 시작하자마자 그런 말을 했어요. 로그를 배우는 이유는 2의 y제곱을 했을 때 5가 되는 y값이 있긴 할 거 아니야. 이런 y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가 나온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뻥이에요. 이런 짜치는 걸 배우려고 로그를 배웠겠어요? 물론 이걸 만족하는 y값은 뭐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로그 2의 5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따위 짜치는 걸 배우려고 로그를 배우는 게 아니라고. 로그는 겁나게 큰 수나 겁나게 작은 수를 적당한 수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로그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그를 배움으로써 천문학이나 아니면 생물학이나 이런 게 발전하는 거야. 졸라 멀리 있는 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사이즈로 바꿔주는 거. 졸라 큰 그런 미생물을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사이즈로 키워주는 거. 이게 로그를 배움으로써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어쩌라고? 자, 이런 겁니다. 집중. 나 이게 몇 자리 숫자인지 궁금해요. 자,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로그 2.31은 보나마나 몇 점? 얘 몇 자리 수야? 그러니까 0점이고, 맞아?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3157이에요. 뻥이에요. 대충 이 정도 숫자 돼요. 실제로. 선생님, 니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전 다 알아요. 한 이 정도 숫자 나옵니다. 자, 내 질문이 뭐였죠? 이거 몇 자리 숫자인지 궁금했죠? 그래서 얘한테 뭘 붙여버려? 얘한테 몇을 붙여버려? 로그를 빵 붙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거 계산해 볼까요? 그럼 얘는 42 곱하기 로그 23.1인 거 맞아요? 아까 배웠죠? 집중. 뾰로롱 뾰로롱. 자릿수 바코드 띡. 됐어요? 그럼 이거 뭔 거예요? 1.3157인 거죠? 여기다가 몇을 곱해라? 42를 곱해라.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됐죠. 이거 계산했더니 이건 진짜 얘예요, 얘. 그렇지 않습니다. 나 몰라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51.4157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고.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나왔죠? 그럼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 몇 자리 수다? 이거 계산할 때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진수인 얘가 몇 자릿수다? 이거죠? 다시요? 이거 계산했더니 51점 몇이라고. 정수분이 51이라니까? 그럼 얘는 몇 자릿수야? 52자릿수죠. 정수부분한테 1을 더한 자릿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졸라 큰 거예요. 52자릿수인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뭔 소린지 이해 가죠?
이해돼요? 요게 우리가 상록으로 배우는 이유예요.